여기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조선왕조 500년을 기록한 조선왕조실록,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자 총 1893권, 6,400만 자. 역대 왕들도 열람이 금지됐던 조선에서 가장 엄밀한 공식 문서입니다. 그 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밤하늘에 불덩어리가 나타나 용의 형상으로 변하더니 빛을 내뿜으며 사라졌다. 바다에서 배보다 큰 생물이 올라왔는데 눈이 불처럼 붉고 꼬리를 치자 파도가 산처럼 일었다. 전정전 앞에서 흰옷을 입은 형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는데 수십 명의 병사가 목격했다. 픽션이 아닙니다. 거짓을 쓰면 파직당하는 사관들이 기록한 공식 국가문서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조선 최고의 엘리트들이 직접 목격하고 보고한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을 파헤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마지막에 가장 소름 돋는 사건이 나옵니다. 왕이 귀신이 무서워서 궁궐 한 구역을 폐쇄한 사건입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짚겠습니다. 옛날 사람들 기록이니까 그냥 미신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은 일반 문헌과 차원이 다릅니다. 전문기록 관료실록을 작성하는 사관은 문과 합격자 중에서도 최상위 엘리트였습니다. 이들의 유일한 임무는 오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왕도 자신의 실록을 볼 수 없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단 한 번 태종이 실록을 열람하려다 사관들의 격렬한 반발로 무산된 사례가 있을 정도입니다. 권력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다중검증 시스템으로 한 명이 기록하면 다른 사관이 검토했습니다. 왕이 승하하면 춘추관에서 별도 편찬 작업을 진행했고 최종본은 전국 4곳의 사고에 나눠 보관됐습니다. 전주, 성주, 충주, 춘추관 한 곳이 불타도 나머지가 남도록 말입니다. 실제로 임진왜란 때 전주 사고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오늘날 우리가 실록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지방관료가 허위 보고를 올렸다가 발각되면 하직은 기본, 유배, 심하면 차면까지 각오해야 했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록들은 목숨을 걸고 사실이라고 보고한 내용들입니다. 그 기록 속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터지기 불과 몇 달 전 조선 전국에서 이상한 목격 보고가 조정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한조실록입니다. 밤하늘에 큰 불덩어리가 나타나 천천히 이동하더니 용의 모양으로 변하고는 빛을 내뿜으며 사라졌다. 이게 한 번만 있었다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록을 더 뒤지면 같은 종류의 기록이 계속 나옵니다. 세종실록 1438년 푸른빛 불덩이가 하늘을 가로질러 지나갔는데 그 소리가 천둥과 같았고 꼬리에 불꽃이 따라왔다. 세종실록 1408년 낮에 별이 나타나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강렬했다. 여기서 잠깐 현대 UFO 연구자들이 정리한 목격자 보고의 공통 패턴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패턴 하나, 강렬한 발광체. 실록 기록과 일치합니다. 패턴 둘, 비선형적 이동 경로. 실록에도 구불구불 이동하는 묘사가 있습니다. 패턴 셋, 굉음. 세종실록의 천둥 같은 소리와 일치합니다. 패턴 넷, 갑작스러운 소멸. 실록 기록들에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현대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볼, 번개, 볼 라이트닝, 화구현상, 파이어볼, 해성. 그런데 딱 하나 설명이 안 되는 기록이 있습니다. 빛나는 물체가 하늘에서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였다.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유성은 멈추지 않습니다. 해성도 그 자리에서 정지하지 않습니다. 기록을 남긴 사관은 당시 조선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가 멈췄다고 썼다면 뭔가 멈추는 걸 봤다는 겁니다. 추가 기록은 성종실록 1476년에 더 있습니다. 성종실록 1476년 경상도에서 하늘에 붉고 푸른 두 빛이 나타나 서로 교차하더니 한참 후 사라졌다고 관찰사가 보고했다. 두 개의 빛이 서로 교차하는 것은 기상현상이라면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두 개의 독립된 물체가 교차한다면 이 기록에 대해 조정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왕은 특별히 하늘의 변이에 대한 기도를 명했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이것을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바다입니다. 성종실록 1470년 경상도 관찰사가 조정에 긴급 보고서를 올립니다. 남해바다에서 거대한 생물이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그 몸이 배보다 크고 눈이 불처럼 빨갰으며 꼬리를 치자 파도가 산처럼 일었다. 개보다 큰 몸, 굵은 눈, 산처럼 솟는 파도. 고래라고요? 대형 고래의 눈은 붉지 않습니다. 고래 꼬리로는 배를 압도하는 파도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 보고서를 올린 사람은 어부가 아닙니다. 경상도 관찰사, 즉 오늘날로 치면 도지사급 고위 관료입니다. 이 사람이 황당한 거짓 보고를 올렸다면 즉시 파직입니다. 그는 정말로 무언가를 봤기 때문에 보고한 겁니다. 성종실록 1521년 제주도 앞바다 비슷한 시기 또 다른 기록입니다.
군종실록 1521년 제주도 앞바다에서 이무기처럼 생긴 생물이 배 주위를 3번 돌더니 사라졌는데 선원들이 모두 넋을 잃었다. 이무기처럼 생긴 생물이 배를 3바퀴. 뱀장어? 크기가 맞지 않습니다. 상어? 상어는 배 주위를 3바퀴 돌지 않습니다. 태종실록 1403년 동해에서 또 다른 기록도 있습니다. 태종실록 1403년 동해에서 큰 뱀 같은 생물이 나타나 무리를 미끄러지듯 이동했다고 강원도에서 보고했다. 3개의 기록, 서로 다른 해역, 서로 다른 시기. 그런데 묘사가 일관됩니다. 거대하고 뱀 같고 수면 위를 이동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비교가 있습니다. 대왕 오징어 자이언트 스퀴드는 수백 년간 뱃사람들의 목격담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살아있는 개체가 촬영된 건 2004년입니다. 그 전까지 과학계는 존재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동해와 남해는 아직도 해양생물 탐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해역입니다. 1470년 경상도 관찰사가 본 그것의 정체를 지금도 누구도 확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돋는 기록입니다. 장소는 경복궁, 왕이 거주하는 곳. 조선에서 가장 삼엄하게 경비되는 공간입니다. 1404년 태종이 이복 형제들을 죽인 왕자의 난이 있은 지 몇 년 후였습니다. 밤중에 궁궐 안에서 곡소리가 들려 수비병들이 모두 수색했으나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기록은 계속됩니다. 세종실록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근정전 앞에서 흰옷을 입은 사람 명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는데 수십 명의 병사가 목격했다. 한 명이 아닙니다. 수십 명의 병사가 동시에 같은 것을 봤습니다. 근종실록에도 있습니다. 궁궐 후원에서 빛나는 형체가 나무 사이를 이동하는 것을 내관 여럿이 목격했으나 가까이 다가가자 사라졌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기록들이 나온 시기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태종 시기에는 왕자의 난으로 이복 형제 다수 사망, 세종 시기에는 태종 재위 시절의 숙청 직후, 전종 시기에는 여러 정치적 처형이 있었던 직후, 죽은 이들의 원한이 궁궐에 남은 걸까요? 아니면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비롯된 집단 심리 현상이었을까요? 과학적으로는 후자가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공황 상태의 집단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함께 목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연산군 일기 1504년 야간에 붕인 여럿이 빛나는 형체를 목격하고 기절했으며 연산군이 이를 듣고 해당 구역을 폐쇄하라 명령했다. 왕이 귀신이 무서워서 궁궐의 한 구역을 폐쇄했습니다. 연산군은 조선 역사상 가장 포악한 왕 중 하나로 꼽힙니다. 신하들을 직접 죽이고 어머니의 원수를 갚기 위해 궁녀들을 학살했던 인물. 그 연산군이 겁을 먹었습니다. 그가 폐쇄한 구역이 어디였는지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복궁 배치도와 당시 기록을 조합하면 왕자의 난, 희생자들의 처형이 이루어졌던 구역 근처였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중종실록 1506년 인왕산의 빛 마지막 기록입니다. 인왕산 방향에서 밝은 빛이 나타나 궁궐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궁궐 수비대가 목격하고 즉시 보고했다. 임왕산에서 경복궁으로 이동하는 빛. 조선시대 인왕산은 무속신앙의 성지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인왕산 자락에는 국사당이 있습니다. 빛의 정체는 기록이 없습니다. 중종이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도 없습니다. 그냥 목격하고 보고하고 기록했습니다. 500년 전 경복궁의 밤을 무엇이 떠돌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살펴본 기록들을 정리해봅시다. 하늘에서는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는 발광체, 두 빛이 교차하는 현상, 바다에서는 배보다 큰 몸, 붉은 눈, 배 주위를 도는 거대 생물, 궁궐 안에서는 수십 명이 동시 목격한 흰 형상, 왕을 공포에 떨게 한 빛. 이 기록들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과학적 설명을 선호한다면 UFO 기록은 대기현상, 괴물 기록은 미발견 심해 생물, 귀신 기록은 집단 심리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디테일들이 남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조선왕조실록 1809직 3적원 중 오늘 우리가 본 건 극히 일부라는 것입니다. 아직 제대로 분석되지 않은 기록들이 수만 페이지 남아 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더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